안녕하세요. 세로입니다. 9월 22일 오늘 수요일 연휴의 마지막입니다. 건강하고 조심스럽게 귀경길에 임하셨으면 하는 바람을 드립니다. HLB는 이제 오늘 연휴를 마지막으로 내일과 모레 베트남의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에 따라서 수급이 움직임이 달라질 것이고요. 현재 연휴로 인해서 미국의 상황, 글로벌적인 상황, 베트남의 그러한 상황으로 한번 잠시 둘러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바백스가 제76대 유엔 총회 관련 코로나19 백신 인터뷰를 진행한다. 이 노바백스는 지금 국내에서는 SK바이오사이언스에서 위탁 생산하는 백신이고요. 이것은 단백질 제조업 기반으로 하는 그러한 백신입니다.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는 글로벌 바이오 제약산업 프리뷰 보고서를 통해서 가장 오랫동안 매출이 증가할 코로나19 백신 제조사로 노바백스를 꼽았다라고 하는 파이자와 모더나를 제치고 유엔 총회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것은 의미가 사뭇 다르다. HLB와 전혀 HLB 또는 나노젠의 나노코박스하고 전혀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같이 들여다보도록 합니다. 높은 예방 효능, 편리한 유통, 보관 방법, 저렴한 제조 비용 등으로 중저소득 국가에서 지속 사용될 것이다. 이렇게 관측을 했습니다. 무엇이요? 노바백스의 백신이요. 해당 보고서는 이벨웨이트 파마의 통계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파이자와 모더나의 메신저 리보핵산 RNA 백신은 2026년까지 각각 50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릴 것으로 보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백신 접종을 완료하고 부스터샷 접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는 단계에 들면 유럽, 미국의 주요 시장에서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을 합니다. 한편 노바백스의 코로나19 백신은 2026년까지 매출이 증가할 유일한 백신이 될 것이다 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고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제조 비용, 편리한 보관, 강력한 효과, 효능, 저렴한 가격, 많이 들어보던 소리죠. 바로 나노코박스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전 세계 중저소득 국가의 수요를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한다.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미국 식품의약국과 유럽 의약품청의 허가 절차와 생산량을 확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는 점이 지적되어 있지만 현재 나노코박스는 세계 보건기구에 지금 신청한 상태에 있고 노바백스 백신은 단백질 제조합 백신으로 항원을 합성해서 만듭니다. 한편 나노젠의 코로나 백신 나노코박스는 베트남에서 개발한 제조합 단백질 아형 리컴비넌트 프로틴 섭 유니트 백신으로 이고요. 제조합 단백질 백신은 mRNA 백신 등에 비해 개발이 까다롭고 비교적 제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면역 반응률이 높고 안전성이 높고 부작용이 적다. 그리고 보관이 용이하다는 쉽다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참고로 제조와 프로테인 서브유니트 백신이 어떤 것이냐 하면 아단위 단백질 백신은 병원체 껍데기나 세포막을 구성하는 특정 단백질 조각 펩타이드 또는 다당류 등을 주요 성분으로 삼고 이때 사용되는 단백질은 대체로 유전자 제조합 기술을 이용해서 대량 생산으로 정제합니다. 아단의 단백질 백신은 부작용이 적고 안전합니다. 항원 결정 부위 외에 다른 병원체의 성분은 전혀 포함될 수 없기에 100% 안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낮은 면역 반응을 보이기 때문에 면역 증강제를 함께 투여하여서 높은 면역 반응을 유도합니다. 국내 기업인 SK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9시 51분에 올라온 기사를 잠시 한번 보면 베트남 윤리위원회가 나노젠이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 나노코박스 임상시험 보고서를 승인했다. 베트남 언론에서는 조만간 베트남에서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임상 시험 보고서 승인은 지난 18일 정도에 해당이 되는 기사죠. 18일 늦은 오후 베트남 윤리위원회는 나노코박스 임상 3상 중기 임상시험 보고서를 승인했고 보충 자료를 평가한 결과 3회 이상 결과 그리고 3비상 초기 단계의 안전성 그리고 면역 원성 요건을 충족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나노코박스의 백신의 서류는 의약품 등록 증명서 발급을 위해 베트남 자문위로 이관됐다. 다만 베트남에서 나노코박스 긴급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2단계 더 거쳐야 하는 것으로 기사는 되고 보여지고 있고요. 우선 나노제는 나노코박스의 유통증명서 발급을 위해서 자문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자문위는 신청서를 바탕으로 윤리위원회가 승인한 서류에 대한 검토 그리고 심의에 들어가고 자문위가 나노코박스 유통증명서를 만약에 발급을 할 경우 이 백신은 베트남 보건부의 긴급 사용 승인 대상으로 분류되며 보건부의 승인이 떨어지면 나노코박스 백신은 베트남에서 조건부로 사용하게 됩니다. 한편 나노제는 세계보건기구에도 긴급 사용 허가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지난달 자문회 보완 요청에 대해 나노전 관계자는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 보류는 실패했기 때문이 아니라 세계보건기구나 FDA 등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면역 원성 자료 등에 대한 추가 서류 작업을 진행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상 3상이 완료되는 대로 WHO 세계보건기구 사용 승인을 위한 절차도 시작할 계획이고 FDA 승인도 이렇게 계획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편 베트남의 소식을 한번 보게 되면요. 오늘 12시 57분 현재 조금 전에 올라온 그러한 기사의 내용인데 한국은 100만 도즈 이상의 백신을 베트남에 지원하기로 문재인 대통령 베트남에 100만 도즈 이상의 백신을 지원한다. 코로나19의 예방과 통제를 위해서 10월 중순에 전달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70몇 프로 지금 어느 정도 1차 이상을 하고 있죠. 미국보다는 좀 더 빠른 상황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9월 21일 어제죠. 문재인 대통령은 응우엔 수안푹 주석과 미국 뉴욕에서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약속했다. 현재 주석은 미국을 방문 중이며 각국 고위 지도자들과 유엔 총회에서 회담이 있었죠. 각국 고위 지도자들과 세계은행 총재 등을 만나 여러 차례 회담을 가졌고 그는 주로 코비드19 예방을 위한 백신 외교를 하고 있다. 21일 어제 오전 문재인 대통령은 이 주석과 만나 양국 관계에 대한 논평과 평가의 시간을 가졌다. 이 만남의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코비드19 대유행의 복잡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베트남의 사회 경제적 발전을 높이 평가 이런 것은 입에 좋은 소리 하는 것이고요. 10월 중순에 베트남에 전달해 코비드19의 예방과 통제에 기여할 것이다. 100만 도즈를 전달한다라고 그랬습니다. 현재 베트남에는 상당히 힘든 그러한 상황에 있고요. 올 봄인가요? 여러 가지 지난해도 그렇고 베트남에 대한 그러한 우리 국민들의 정서는 좋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스크 나눠 쓰기처럼 그럼에도 인도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100만 도즈를 전달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은 시각의 베트남이지만 어쨌든 이러한 인도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은 서로 대화하고 풀고 그런 부분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베트남에 대한 시기적절한 백신 지원에 대해 한국에 감사를 표했다.
그럼 베트남은 한국 기업이 베트남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조성하고 인적 자원을 확보하며 한국 개인과 기업의 건강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강조했다. 투정상은 또한 양국 정부의 관련 기관들이 현재 대유행 기간 동안 양국 국민들이 안전하고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하고 요 주석님 또는 총리님께서 긴급 승인이 나고 HLB의 글로벌 판권 잘 진행되도록 두 분의 정상들 또 인도적인 차원 모든 부분들이 잘 진행이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미국 델타 변이의 대단히 높은 증가세에서 지난 월요일에는 상당히 큰 폭의 조정이 나스닥과 다우존스가 나왔는데 화요일 오늘 새벽녘에는 나스닥이 32.50% 14,746을 기록했고 다우존스도 안정된 모습을 이렇게 보입니다. 33,900이고 원달러 환율이 조금 불안한 환율에 문제가 있는데 1175원 3원 정도 3.2원 정도 상승한 모습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잠시 베트남의 어떤 기사들을 보게 되면 어느 동남아시아 경제가 경제 회복 전망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는가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빛폭탄 에버그란데 그룹 요거 중국의 헝다 그룹에 대한 이야기죠. 베트남 부동산 시장 전망 뭐 이렇게 나왔었고 어쨌건 중국은 현재 어마무시한 에버그란데 헝다 그룹의 중국 2위 부동산 개발업체로 문제가 많이 해서 미 증시나 중국 증시가 상당하게 하락을 하고 있는 가운데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시장을 주의스럽게 지켜볼 그러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그리고 요거를 한번 보게 되면요. 베트남에서 아시아 동남아의 경제 회복에 어떤 나라가 선두를 달리는가. 말레이시아 그리고 인디아, 재팬 그리고 사우스 코리아가 대략 6번째 해당되고 있네요. 베트남은 그 한국보다 아래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최근 블룸버그 조사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와 인도는 최근 몇 달 동안 코비드19 발발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은 나라들 중에 두 나라다. 하지만 이 두 나라는 이전의 예측보다 2022년 내년도에 더 빨리 회복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보여지고 있네요. 말레이시아와 인도가 이렇게 그러한 전망을 내보고 있다. 어쨌든 현재는 코로나19에 또 중국의 에버그란데 헝다 그룹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들 그리고 미국 증시 역시나 테이퍼링 문제 이러한 부분들이 현재 10월, 11월 경에 좀 폭탄으로 작은 폭탄이 될지 큰 폭탄이 될지는 모르지만 HLB에 있어서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 중국 증시 또는 미국 증시에 그러한 정책적인 그러한 부분도 경제 전망 등 여러 가지 좀 지켜볼 상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휴일 마지막 연휴 건강하게 가족들 모두 복귀하시기를 바라고 내일 시장이 열리고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연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